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3주째 하루 평균 100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번져가면서 병상이 부족해 병원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통계적인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한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평균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 청장은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옮기는가를 계산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8 정도라고 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보다 낮아져야 확산에서 감소로 반전되는 것인데 거리두기 2.5단계로도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감염 지수는 3주째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대해 코로나를 끝장내는 것은 백신에 달렸다고 해서 세계 각국은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치며 K-방역을 홍보해온 한국은 진짜 중요한 백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제품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들여 광고만 열심히 해온 꼴입니다. 그동안 남들은 제품을 계약 확보하고 점포를 꾸려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제야 뒤늦게 제품을 구하겠다고 생산 공장들을 쑤시고 다니며 우리에게도 제품 좀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 같습니다. 가게를 열려면 상품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게를 하겠다는 사람이 좋은 상품을 좋은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생각 이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화려한 광고할 생각에만 총력을 기울여서야 되겠습니까? 달 구경 나가서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반지만 보고 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석학이며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 박사는 지난 15일 한국이 코로나 백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책 생명경제로의 전환에서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고 여론을 설득하면서 기업의 마스크와 진단검사 키트 생산을 독려해 사회 전체가 잠정적인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을 피했다고 기록했던 겁니다. 아탈리 박사는 그런 한국이 정작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이라면 끔찍한 실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한국이 백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끔찍한 실수다. 백신이 단칼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에서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여름까지는 코로나 영향 아래 있을 것이다. 내년 1년 내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우리 국무총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이미 공급 계약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파이자, 얀센, 모더나의 백신은 내년 1분기 중 접종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20일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파이자, 얀센, 모더나 등의 코로나 백신을 내년 1분기에 접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다. 파이자, 얀센, 모더나 등과 계약이 임박했지만은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도입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가 백신 타스크포스를 가동하던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확진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제약사에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고 제약사들은 그 나라들과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신 계약이 조금 늦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구매 계약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내년 2, 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역당국은 노인 등 취약계층과 의료인 등 필수 서비스 인력부터 무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그 후에 밝혀진 사실은 확보했다는 4,400만 명분은 1,000만 명분이었고 그것도 돈을 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계약을 맺기 전 거래 당사자끼리 양해각서라는 이름으로 맺는 가계약과 같은 것을 맺어놓고 정식 계약이라도 맺은 것처럼 발표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는 것과 확진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제약사에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이런 나라들과의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한 부분은 열심히 일해온 우리 공직자들을 무능하고 게을렀다며 모욕을 준 망발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이해 분석하고 1, 2, 3단계 전략과 보완책까지 마련해서 필요할 때에 국가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 집중 처리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 지도부 업무 수행 능력과 비교할 때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와대, 정부, 여당 등 국가 지도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껍데기로 드러난 K방역 홍보에 1,200억 원의 예산을 퍼부었고 정치방역, 정권유지 방역에 지략과 총력을 기울인다고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윤석열 끌어내리기, 대통령 퇴임 후에 무사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듯한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 북한의 비위 맞춰주기 법안의 국회 처리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회 여당 독주와 정쟁에 세월 가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코로나19에 대해 우리는 방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